2000 통해 쇼! 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학원도 못 보내고 또 심지어 요즘에 어린이집 못 보내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에 빠지면 온 가족이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는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니까 돌봄도 뻥, 학습도 뻥, 공백이 막 뻥뻥뻥 다 생기니까 정말 부모들 된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학교랑 또 우리 지금 이 시민사회, 이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 좀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자, 그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도시 구축에 나섰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학교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문제들을 풀어내고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학교 밖 마을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청에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천시간이 해준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6월에 민관 학을 연계하여 혁신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꿈을 빛낸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봉공원 내 프라이빗 도자관 2층에 개소를 해서 교육 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천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민관학에 연계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을 또 오늘은 특별하게 네. 우리가 이거 쭉 읽는 건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재미가 없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리? 아닙니다. 아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른 부서로 네. 전출 갔기 때문에 오늘 진짜 전문가 오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 바로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최형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해야 되나요? 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영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라고 하기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또 겸손까지. 뭐 사실 뭐 이제 오랜 시간 교직에 몸을 담아 오셨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그렇죠.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협력지원센터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문제들을 풀어내고 뭐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밖 마을에서도 학생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센터장님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꿈빛센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빛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입니다.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천시가 출연한 청소년 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천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천시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그 마을 주민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을 마을교사로 양성을 해서 학교 수업에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일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을 해서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시민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이천 혁신교육지구에만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천시는 특별하게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죠. 2019년에 1월 그 혁신교육지구 시즌2라 그래서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실천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시즌3. 와, 예. 시즌3요? 네. 그러면 시즌2보다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걸까요? 예, 시즌 2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체험처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시즌 3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하는, 그래서 지역의 교육력을 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의 그 협력이 시청이나 교육청,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학생들, 시민들 직접 이렇게 자치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물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우리 이천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로 방송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특히 혁신교육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천 혁신교육지로 지정되거나 뭐 어떤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혁신교육지구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네. 학교만 가지고서 아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고 지역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지역의 의지가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천의 경우에는 그 엄태준 시장님의 좀 의지가 되게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시와 경쟁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약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 결과물이 이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천의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이 이천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천 그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나 철학이 좀 반영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천혁신교육지구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역이 협력해서 공교육을 좀 혁신해 보자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을 지역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을과 연계하는 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것들이죠. 각 학교가 특색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혁신교육지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인적 물적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학교는 이천에 있는 60개 초중고가 있는데 이 60개 초중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아이들이 그 우리 이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인문학을 좀 강화하는 그런 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 그 다음에 진로 교육, 뭐 이런 거의 그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거의 모든 분야가 저희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또 이천 시민들이 새로운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싶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네. 예,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패는 시민들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천시의 혁신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각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분야, 뭐 혁신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분과를 나눠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을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교사들의 연구회나 추진단,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모임, 그 다음에 그 지역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그렇다면 시즌 3인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 건지 뭐 스스로 학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을 테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일단은 학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일단 특색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족한 예산을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중심, 동아리 활동, 뭐 다양한 체험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천의 주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사실 이제 학생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사실 학생들이 성장을 해야 우리 지역 사회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 사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을이 살기 위해서도 저는 한 아이라도 품고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 학교가 제대로 자리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잘 되면 저는 학교도 살고 마을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학교와 마을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교와 마을이 말씀을 들으니까 운명 공동체인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 때문에 이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천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은 참 많이 필요할 많이 것 필요하죠, 같네요. 이거는, 네. 네네.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그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가 그 이렇게 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뭐 열화상 카메라든지 이제 그 방역과 관련된 이런 뭐 예산 같은 거를 또 급하게 또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천시가 내년부터 이제 혁신교육지구 3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3의 그 슬로건이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행복한 시민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경계를 넘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와 사회의 경계가 있었잖아요. 기관과 기관의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3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배움을 얻는 공간이 학교가 아닌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회가 내년도 시즌 3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이들이 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죠.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소한 삶, 네.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만남과 그런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너무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같이 살아야 한다.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시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는 혁신교육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실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협력이 혁신교육지구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시에서 펼쳐도 사실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못 만나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행복해
지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천시가 더 발전을 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최형규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의 방문 면접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요. 다양한 국가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연구기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계로 쓰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한다는 건 국민의 대표로 목소리를 낸다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통해 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